저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의 26번 업그레이드 문제부터 이제 차례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6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면 나 조건만 잘 관찰하시면 돼요. 나 조건. 나 조건에서 쓰이는 게 F10n 더하기 K 이꼴 이게 Fn 더하기 K다. 자, 이걸 같이 해석을 해볼 건데 쌤이 예를 쉽게 들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F123이 있다고 칩시다. F123이면 이 안에 있는 식의 특징이 뭐냐면 10의 배수와 어떤 K값이 0하고 9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얘를 10의 배수로 쪼개고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갖다 뒤에다가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123 같으면 10의 배수로 바꿔보면 10에다가 12를 곱해야 120이 되죠. 그 다음에 남은 애가 3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위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n 값이 12고요. k 값이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F12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F12가 또 문제가 되는데 F12도 위에 주어진 이 보기처럼 바꿔보면 F12 한번 봅시다. 얘는 10에 곱하기 1 한 다음에 찌꺼기 2를 더해주면 이게 12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n 값은 1, k 값은 2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은 F1 플러스 2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F1 요거 한번 볼까요? F1은요 10 곱하기 1 해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0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0 집어넣어버리면 남은 애가 결국 1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n 값은 0이고 k 값은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F0 플러스 1. 그런데 가조건에서 F0이 0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1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쌤이 제시했던 F123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고 F12는 또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고 F1은 결국 1이었으니까 얘를 갖다가 종합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F12 더하기 3을 F12 대신에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F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요만큼 야가 얘. 더 헷갈리죠? 자, 그 다음 F1이 누구였냐? F1은 1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 1이 돼요. 그러면 F123의 결과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형태가 돼요.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다면 결국 이게 나타내는 함수의 뜻이 뭐냐면 각자리 숫자들의 합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1, 2, 3,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 개만 더 연습. F62 같으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6 더하기 2 해주면 정답이 8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분석이 된다면 결국은 길이 문제 보기는 되게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필기할 사람들은 해야 되니까 쌤이 안 지울게요. 자, 그럼 기억 F100은 얼마인가? 100은 각자리 숫자들의 합을 다 더해보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하면 1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 F999를 구해봅시다. 999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27이네요. 그러면 F 합성 F999라는 것은 F 속에다가 F999가 999 더하면 27이지, 그지? 그래서 27을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 F27은 또 각자리 숫자의 합이 9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니은도 맞게 된다. 그 다음 디귿 fn이 6의 배수이면 n은 6의 배수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자리 숫자의 합이 6의 배수인 거 여러분들이 그냥 적절하게 조합해 보세요. 쌤 예를 들어 볼게요. 105 각자리 숫자를 다 합하면 6이죠. 그럼 6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6의 배수죠. 그럼 F105는 6인데 105가 과연 6의 배수인가? 105는 6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6으로 나누면 안 떨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맞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를 풀면서 F 합성 fx가 자, 27번 유형은 요 그대로 fx가 나올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방법은 fx 값이 그대로 만약에 x를 만족하는 어떤 값이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f알파가 알파를 만족하는 지점이 있다면 여기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f
x 대신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F알파는 알파니까 F알파는 F알파 이렇게 해서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만족만 된다면 당연히 이 식이 성립하게 되므로 만족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에 대한 표현을 이 해석으로 한 게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찾는가? y는 fx와 y는 x의 뭐다? 교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게 되면 그 점들이 뭐죠? 이렇게 y는 x를 그어봤을 때 만나게 되는 이런 점들이 위의 식을 만족하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냥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만약에 그러면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면 그거는 위에 이 식을 만족할 수 있을지를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은 fx는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f 베타라는 값을 집어넣었는데 베타가 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쌤이 f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아닌 다른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식을 갖다가 또 위에다가 적용을 시켜봐야 되니까 양변에 베타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f 베타는 f 베타. 근데 우리 가정 자체가 f 베타를 별이라고 뒀기 때문에 요 값이 별이므로 이렇게까지 만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것도 별로 바꿀 수 있겠죠? 다시 헷갈릴 테니까 다시 적을게요. 그럼 f 베타가 별이니까 f 별은 f 베타이면서 f 베타가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나오죠.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올 때는 y는 x를 그었을 때 만나게 되는 그 교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f 베타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베타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만족하게 되는 또 다른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거를 만족하는 값을 제가 별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래프상에서. 그럼 이런 점들이 전부 다 별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 지점을 별이라고 하면 별을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도 y는 별이에요. 자, 근데 베타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도 별이 나오는 값이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별이 나올 수 있는 값이 여기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상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만족하는 거. 얘를 만족하는 것은 y는 x라는 라인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에서 옆으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또다시 만나게 되는 지점들을 바로 우리는 베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아까 요 y는 x랑 겹쳐지는 그 지점과 새롭게 만나는 점 가로로 그었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볼까요? 뭘 집어넣었을 때 뭐가 그대로 나오는 값들은 이런 값들도 별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이게 별이면 얘도 y는 별이 돼요. 그러면 뭘 집어넣었을 때 별이 나오는 값을 또 찾아봅시다. 이런 값들도 맞죠? 이런 값들도 집어넣으면 별 나오고 이 값도 집어넣으면 별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찾은 케이스에서 옆줄을 그어가지고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케이스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찾기 놀이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 y는 x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찾읍시다.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만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조건에서 만족하는 해는 요 만나는 지점에서 옆으로 라인을 그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군데 만나죠. 또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쫙 그으면 여기에서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으면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전부 다 해가 될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래서 총 12개의 값이 이 문제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끝. 자, 28번 풀이입니다. 28번은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F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바로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식을 안 적고 그냥 말로써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방에 그립시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 틀을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제가 여기에 그릴 것은 F 합성 GX의 그래프입니다. F 합성 GX의 그래프. 자, 그러면 큰 틀 자체는 F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 GX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GX가 잘 한번 보세요. 일단 큰 틀 자체가 fx이기 때문에 fx는 어떻게 해서 변화가 생깁니까? 0에서 1까지는 그냥 똑같은 그래프로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집어넣는 gx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게 딱 요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지점을 찾아보면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0에서 요 지점을 잘라서 여기 2분의 1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뭐 쭉쭉 진행할 거니까 여기 1, 그 다음에 뭐 뒤에는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x 값이 0에서 2분의 1까지 움직이는 동안 g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gx는 0에서 1까지 움직이죠. 자, 문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f 속에 gx를 이렇게 집어넣은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gx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f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요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 스몰 x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가는 동안 맨 마지막에 있는 합성함수는 f0에서 1까지 움직임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0에서 1까지 움직임은 2에서 시작해가지고 0으로 이제 찍어버리는 게 되겠죠. 그럼 0에서 2분의 1까지 움직이는 동안 2에서 출발해가지고 0으로 찍어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x가 그러면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가는 동안은 gx가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봐요. 2분의 1에서 1까지 가는 동안은 1에서 2까지 가죠. 얘는 1에서부터 2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맨 마지막 F 합성 GX의 움직임은 F 속에다가 GX의 움직임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1에서 2까지.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그림 그릴 때는 시작이 여기 2분의 1부터 1까지예요. 2분의 1에서 1까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F를 쳐다보고 1에서 2까지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1에서 2까지 움직임을 살펴보면 0에서 1을 찍죠. 0에서 1을 찍는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0에서 1을 찍는다.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 1 요까지 그래프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x값이 1에서부터 2까지 가는 동안 gx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gx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 gx는 2가 계속 유지가 되죠. 2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 합성 gx 그래프는 자, f 속에다가 gx가 계속 2가 나오기 때문에 f2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x가 1에서부터 2까지 가는 동안은 자, 맨 마지막 합성함수는 f2가 계속 나온다는 소리죠. f2는 누구냐?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1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또 2에서 3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스몰 x가 2에서부터 3까지 간다. 그럼 gx가 어떻게 갑니까? gx는요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 2에서 1로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2에서 1로. 자, 이제 마지막 f 합성 gx는 어떻게 이제 살피느냐? f 속에다가 이 gx를 집어넣어야 돼요. 2에서 1로 가는 요 과정을. 자, 그러면 다시 2에서부터 쌤이 3까지 그래프를 한 방에 그립니다.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은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 요 그림은 F를 쳐다보면서 2에서 1의 움직임을 봐요. 2에서 1로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1에서 0으로 가고 있죠. 2에서 1로 가는 길은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간다. 다시 2에서 3으로 간다. x가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 합성함수는 F를 쳐다보면서 2에서 1로의 움직임. 2에서 1로의 움직임. 1에서 0을 찍죠. 그래서 1에서 0을 찍게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 3에서 4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x값이 3에서부터 4까지 가면 gx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3에서 4까지 가는 동안 1에서부터 4까지 가죠. 1에서부터 4까지 가요. 그럼 마지막 합성함수 fgx는 f 속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어서 1에서 4까지의 움직임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3에서 4까지 가는 동안 합성함수는 f 함수를 쳐다보면서 1에서부터 4까지 가봅시다. 자,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동안 0에서 3을 찍죠.
그러니까 3에서부터 4까지 가는 동안 얘가 아까 0에서부터 3을 찍는다고 했으니 0에서부터 쭉 이렇게 3까지 찍어버리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합성함수 그래프와 x축, y축과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x축, y축, x는 4. 그럼 지금 보여지는 이 도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겠죠. 자, 쉽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이죠. 그 절반 하면 이 넓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1하면 2분의 1인데 또 절반하면 이 넓이는 4분의 1. 그 다음에 요만큼 1 곱하기 1이니까 1. 1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2분의 1. 1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분모 4로 통일합시다. 4분의 얘는 4분의 2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4죠. 그 다음 얘는 4분의 2입니다. 마지막 얘는 4분의 6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8, 12, 13, 14, 15 이렇게 돼서 답이 4분의 15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업그레이드 29번 문제 풀입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2x 빼기 5의 역함수를 gx를 이용하여서 나타내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y는 f2x-5 요 녀석의 역함수를 이제 gx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제일 첫 번째 단계가 xy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식에서 x하고 y를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2y-5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뭘 하냐면 f의 역함수를 이렇게 걸어봐요. 양변에다가 f의 역함수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문제 자체에서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gx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gx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f와 f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시키게 되면 결국은 항등함수가 되어서 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은 2y-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y를 정리해주면 2y는 g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고 최종 정리 y는 2분의 1 gx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답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자, 끝입니다. 자, 30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fx 그래프 위의 점 A가 3,1이라고 했습니다. 요 점이 3,1이에요. 그 다음에 x축과 평행한 직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함수, 역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x축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B의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를 다시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 함수, 역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C와 그 다음에 fx 그래프 위의 점 D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C와 이 D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뭐 두 선분 AC와 BD가 y는 x의 수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AC와 BD가 y는 x의 수직이라고 했다. 자, 근데 둘이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작성하면요. A와 C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겠죠. 그래서 이게 3,1이니까 C 좌표는 당연히 1,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매니저쌤이 요거 타이핑을 잘못했는데 요게 x가 아니라 1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관계식도 만족을 할 때 사각형 ABCD의 ACB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는 F1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나요? F1이 지금 요거 봐요. C하고 요거 지금 여기가 B좌표가 뭐,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y는 x 대칭일 거니까 얘가 1, 뭐시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F1이 뭐시기 별이라고 둘게요. F1은 뭐시기니까 별. 자, F 역함수 1은 얼마일까? 역함수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아까 3 나왔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 될게. 6이 되겠네요. 그래서 6 플러스 별이 1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별 값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별 대신에 쌤이 이제 전부 다 마이너스 5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그럼 4개 좌표를 다 구했죠. 그렇죠? 4개 좌표를 알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잘 보세요. 얘가 1이죠. 얘도 x좌표가 1이니까 쭉 따라서 이렇게 가면 만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y좌표가 서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쭉 연결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 수직관계를 이루거든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공식 중에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 있을 때 얘들 대각선이 찍찍 그어져 있으면 여기 이루는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합시다. 자, 이때 여기 주어진 변의 대각선의 길이가 a고요. 요 대각선의 길이가 만약에 b라고 주어진다면 이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y좌표가 3이고 뒤에 y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이 길이는 8이다. 그죠? 그래서 넓이를 바로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은 8.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에서 또 3까지니까 또 이것도 얼마예요? 8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대각선도 8. 그 다음 이루고 있는 각이 90도니까 사인 90도를 쓸게요. 사인 90도 까먹으면 안 돼요.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8, 8에 64를 절반 나누면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자, 업그레이드 3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0하고 1 사이에서 정의된 fx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2.4라는 숫자가 있어요. 2.4에서 2.4의 가우스 값을 씌워버리면 이게 의미가 무엇일까요? 2.4의 가우스 값은 2죠. 2.4의 정수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게 되면 원래 숫자의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된다. 자, 이거 인지하시고 문제를 풀게요. 자, 원래 숫자에서 원래 숫자의 가우스 값을 씌워버린 걸 뺀다면 이거는 원래 숫자고 이거는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 빼면 원래 숫자의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거는 4x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셔야겠죠. 보자. 이게 4라고 할까? 이게 3, 2, 1 이렇게 0두고요. 여기에 4분의 1, 그 다음 여기에 4분의 2, 여기는 4분의 3, 여기는 4분의 4니까 1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요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래서 얘는 y는 4x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0하고 4분의 1 사이에서는 이 값 자체가 뭐예요? 소수 부분이죠, 이미.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수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근데 4분의 1부터 지금 4분의 2 사이의 값을 보세요. 1하고 2 사이에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요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이 그래프를 1만큼 빼야지 소수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한 칸 내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요게 그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와요. 요만큼이요. 자, 그 다음에 요만큼 4분의 2에서 4분의 3 사이는 저 전체 숫자가 봐봐요. 원래 값이 2하고 3 사이 형성되어 있죠. 그럼 정수 부분이 2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2를 빼줘야 되니까 이걸 두 칸 내려서 그리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정수 부분이 3이니까 3칸 내려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주의해야 될 부분이 1까지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때 4라는 숫자는 소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점이 찍혀서 그래프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싹 다 지워지고 요 그래프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y는 4x 마이너스 가우스 4x 이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이었지? 29번인가 28번에서 아마 쌤이 fx 두 개 합성된 것이 fx로 나올 때 요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29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미리 한번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냐면 어떤 그래프가 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y는 x를 그어서 만나는 지점을 찾으시고 그 다음 요 지점에서 라인을 쭉 옆으로 그어서 또 만나게 되는 이런 지점들도 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도 y는 x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가 약간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자 y는 x라는 그래프를 쌤이 그리게 되면요 0,0 지나고 1,1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x예요. 그럼 만나는 점들을 찾아보세요. 어디가 되냐면 여기 한 군데, 그 다음 여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여기는 안 만나죠. 빵꾸 뚫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옆으로 라인을 긋습니다. 이렇게 끄면 여기도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긋다 보면 여기도 만나고요. 이렇게 끄면 여기도 만나고. 그 다음 요 지점에서 또 라인을 쭉 긋는 다음에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또 여기서도 만나요. 그 다음 이 라인에서 쭉 끄면 여기 다 만나겠죠.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쌤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몇 개인지 헤아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이렇게 정답이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끝. 32번 문제입니다. 32번은 fx가 절대값 x 빼기 2 저거에 대해서 방정식 복잡하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2개짜리 합성과 뭐 3개짜리 합성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식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복잡한 건 최대한 단순하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2개 합성짜리 얘를 갖다가 f 합성 fx 얘를 뭐 가볍게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치환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좌변은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라고 두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3번 합성했죠, 그죠? 그럼 바깥쪽에 있었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 f만 살려두고 얘를 갖다가 t라고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t는 ft. 자,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t는 ft. 자, 그럼 fx 그래프가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ft를 갖다가 우리는 t-2의 절대값 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2를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절대값 그래프는 다들 그릴 줄 아시죠? 자 그러면 ft 그래프를 그려놨으니 이것도 y는 t, y는 ft 두 개의 교점을 찾아봅시다. y는 t라면 뭐 1,1을 지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t 값은 누구냐? 바로 이 값이에요. 이게 뭐다? 1이다. 그죠? 그럼 t 값이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t는 원래 누구였다? t는 우리가 2번 합성했었던 요 모습이었습니다. 얘가 1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뭐 필기 다 하셨을 거니까 지워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 주황색식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f 합성 fx 얘가 1이다 이걸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얘도 복잡하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뭐 별이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럼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만 1이 나올까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fx가 아까 이런 형태로 생겼었잖아요. 그죠? 2에서 탁 꺾여 있는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럼 여기가 얼마지? 0 집어넣으면 2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1이 될까요? 라고 했으니까 1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쭉 그어버리면요 요 값이 1이고 요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결론 자체가 뭐다? f에 뭘 집어넣어서 1이 됐냐면 1 되는 값은 1하고 3이죠. 그렇죠? 그래서 별의 값이 바로 1 또는 3이라는 소리죠.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마쳤고요. 마지막 이쪽에다 적어드릴게요. 별은 그러면 누구였느냐? 별은 fx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fx가 1이거나 또는 fx가 3인 곳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림 그려놨으니까 이걸로 바로 찾아볼게요. fx가 이 그림이죠. 근데 fx가 1이 나오도록 하는 값은 누구냐? 1하고 3이에요. 그럼 요거의 해를 구하면 1하고 3 두 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 fx가 3이 나오는 지점을 또 찾아야 됩니다. 연장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장하면 3이 나오는 부분에 또 이렇게 줄을 그어봐요. 그럼 여기가 뭐 y는 3이라고 했을 때 3 나오는 값은 얼마일까요? 얼마 집어넣으면 3 나올 것 같아요? 5 집어넣으면 3 나오겠죠? 그럼 요 지점은 5고요. 또 얼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3이 나와요. 그럼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fx가 3이 되게 하는 x값은 누구다? 마이너스 1하고 5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모든 해를 다 구한 게 이거예요.
이거 다 답은 얼마죠? 정답은 없어지고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함수 파트 3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합성함수가 x는 m에서 최소값 n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g 속에 뭔가 fx가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g 합성 fx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함수는 합성이 되긴 했지만 결국 틀은 g 형태의 틀을 갖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g 함수를 먼저 살펴봅시다. g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요 x 값은 요거 딱 보면 이 두 숫자 보면 금방 답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축일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지금 누군지 보면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해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함수 fx를 갖다가 두 번 합성하니까 이런 꼴이 나온다. 자, 그러면 f와 어떤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역함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게 성립하잖아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데 그럼 fx라는 함수는 지금 두 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왔으니까 둘이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y는 x 대칭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fx라는 그래프가 y는 x 대칭을 이루기 위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림이 그려지려면 1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다항함수라면. 자, y는 x 이 자체로 항등함수가 되면 얘는 y는 x에 대칭시켜도 그냥 이 그대로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이 케이스가 얘를 만족할 수 있고요.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함수라서 나 조건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y는 x에 대칭시켜도 그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는 누구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에요. 자, 이 초록색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더라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항함수는 정체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x로 시작할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우고 fx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런 형태로 생겼겠죠. fx 여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씩 적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g 속에다가 fx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합성함수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지냐 했으니까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언제 최소값을 가져요?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러니까 f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시점이 있다면 이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f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려면 x 값은 2분의 5가 되겠지. 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5면 한 2.5 정도 되니까 여기 2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으로 나오고 이게 나온 걸 갖다가 g에다가 톡 집어넣게 되면 그때가 최소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x는 m에서 최소값을 간다 했으니까 그 값이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m은 2분의 5 그럼 2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그 f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다시 톡 집어넣었을 때 실제 함수의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1이니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9죠. 더하기 1하면 얼마입니까? 4분의 4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겠네요. 계산 맞겠죠? 자, 그러면 최소값 n 값이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5 n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 그러면 m에다가는 6배를 하라 했으니까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에다가 4배를 해서 빼라고 했으니까 4배 하면 얼마입니까? 4배 하면 마이너스 5죠.
정답은 10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끝. 자, 함수 34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x가 1, 2, 3, 4에 대해서 fx는 지금 안 그려져 있죠. fx는 x에서 x로의 함수, gx도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쌤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1, 2, 3, 4 1, 2, 3, 4 요렇게 가는 걸 F함수라고 하고요. 또 1, 2, 3, 4 여기에 1, 2, 3, 4 요렇게 가는 함수를 G라고 합시다. 근데 G는 나와 있으니까 대응관계를 바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네요. 1 집어넣으면 2가 나왔음.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 나오죠. 2 집어넣으면 1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요. 4 집어넣어도 3 나오는 요게 G함수예요. 자, 근데 fx는 힌트가 f4가 2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f4를 2를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hx가 새롭게 하나의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함수를 비교해봐요. 봐봐. 기준 자체가 fx와 gx를 두 개를 비교했죠. fx가 크니까 fx가 나오고 두 개 비교했을 때 gx가 크니까 gx가 나왔지. 그러니까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큰 게 나오는 함수를 선택을 해주는 게 바로 hx가 됩니다. 큰 게 나오는 함수를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4가 지금 둘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h4가 누가 되겠는가? 자, 비교해 보세요. f4는 지금 누굽니까? f4는 2죠. g4는 누구냐면 3이에요. 둘 중에 누가 크죠? 야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를 선택하는 게 바로 h4가 되는 거예요. h4는 그래서 3이 되겠죠. 그래서 h함수도 우리가 대응관계를 짜봐야 되니까 1, 2, 3, 4 이렇게 적으시고 1, 2, 3, 4 이렇게 적으시면 h4는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hx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f2와 h3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뭐 사실 이거 약간 막막하죠. 그쵸? 그래서 약간 운에 맡기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지금 한번 가보고 싶은데 f1하고 G1은 둘 중에 누가 클까요? F1은 지금 2를 향하고 있습니다. GX, G에 1 집어넣으면 얘는 2를 향하고 있어요. 2를 향하고 있고 얘는요, 누구를 향하고 있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아무거나 가정을 해봐요. F1이 1을 찍는다고 쌤이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규칙이 아무런 뭐 방해 사항이 없으니까 F1을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크게 됩니까? F1이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하면 둘 중에 누가 커요? G1이 크죠? 그러니까 H1은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H1이 2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은 1대1 대응에 문제가 없죠, 아직까지. 자, 그 다음 G2하고 F2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F2가 얼마인지 모르고 G2도 얼마인지 여기 쳐다보면 G2는 1이네요. G2는 1입니다. 그럼 F2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요거 두 개 값이 또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F2가 누구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3이라고 가정하면 둘 중에 누가 크냐면 얘가 커요. 근데 H2가 3이 되면 1대1 대응해서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F2가 만약에 또 4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얘를 4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F2와 G2는 둘 중에 비교했을 때 F2가 더 크기 때문에 H2는 4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4를 선택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F2를 갖다가 4를 집어넣을게요. F2에 4를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F3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3. 그 다음 G3하고도 비교해볼게요. 근데 G3이 지금 얼마입니까? 3이죠. 근데 F3은 누가 나와야 되느냐면 지금 요 상황에서는 1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F3은 잘 봐요. G3이 지금 3인데 H3이 지금 누구를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냐면 H3이 1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H3이 1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 얘가 선택이 되니까 1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쌤하고 다시 한번 더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자,
확실한 건 일단 이렇게 메이드 해두고 1, 2, 3, 4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요로 가는 게 H 함수. 자, 아까 전에 H4가 3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F1과 G1을 비교하도록 할게요. F1은 이거는 확실한 게 지금 현재 얘밖에 없습니다.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1이 누군지 모르니까 쌤은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 가정. G1은 2죠. G1은 2죠. 그러면 지금 요 둘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H는 2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2 G2를 가볼까요? G2는 지금 현재 이미 1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F2는 내가 누구를 찍어볼까? F2는 똑같이 1을 한번 찍어볼까요? F2에다가 똑같이 1을 한번 찍어봅시다. 1을 똑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F는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에 똑같이 1을 찍어버리면 얘도 1이에요. 그럼 두 개가 똑같으니까 H2도 똑같이 1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F3 아직까지 H는 1대1에 문제가 없습니다. G3 자 그럼 G3은 지금 현재 3입니다. 자 그러면 F3이 누가 나와야 되느냐면 4가 딱 나와주면 정말 좋아요. 왜냐? 둘 중에 비교했을 때 F3이 더 크니까 이렇게 4를 선택하면 1대1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죠. 그럼 F3에 4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완성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운이 좋으면 답이 이제 한순간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F2가 누구냐 1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H3은 그때 4가 됐죠. 그래서 1 더하기 4 하면 정답이 5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함수 파트 35번 문제 촬영하겠습니다. 35번은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바로 풀기 싫은 함수 형태 문제죠. 가우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가우스 형태의 함수를 갖다가 쌤이 조금 더 쉽게 이제 풀이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F10에 3의 100제곱 저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10이 뭐냐면 여기에서 n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F10의 함수를 한번 써봅시다. F10의 함수라는 것은 x n 자리에 10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0분의 x 이렇게 돼요. 그쵸? 요거를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x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갈 게 3의 100제곱이라는 숫자입니다. 3의 100제곱이라는 숫자는 자연수가 나오겠죠. 어떤 자연수를 15로 나누었을 때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당연히 x를 10으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되는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12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를 15로 나눠요. 그러면 12.3이 나오겠죠? 근데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소수 부분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값만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이라는 값이 결국 뭐냐면 10이 나머지 3이었으니까 몫이 바로 12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가우스 10분의 x라는 뜻은 뭘 뜻하는 거냐면 x라는 자연수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다.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몫에다가 10배 한 다음에 원래 숫자에서 빼라는 소리죠. 자, 쌤이 엄청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이 x값에 1234를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234를 썼으면 얘를 15로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몫이 123이 되고 나머지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우스 x값 얘는 바로 123이 돼요. 근데 이 123에다가 10배를 하라네요. 123에 10배 하면 1230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원래 숫자는 1234였으니까 두 개를 빼면 누가 남아요? 바로 4가 남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요 틀의 함수가 뭘 뜻하는 거냐면 x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아니고 몫을 10배 한 다음에 원래 숫자에서 빼면 그 결과는 항상 1의 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에 1의 자리 숫자를 묻는 함수 형태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3의 백승을 집어넣는다. 이 말 뜻은 결국 F10에 3의 100제곱을 집어넣는다. 이 말 뜻은 3의 100제곱에 뭘 구하는 거다? 3의 100제곱에 1의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3의 100제곱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1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만큼이 될 거고 그걸 10배 하면 끝자리 0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뭐 3의 100승이 또 부부부 나오면 여기 빼버리면 결국은 이 숫자만 남잖아요. 그렇죠? 말이 이상하게 됐는데 결국은 얘 뜻이 3의 100제곱의 1의 자리수가 됩니다. 1의 자리수. 자, 3의 거듭제곱을 반복해 봅시다. 3의 1승은 3이고요. 3의 제곱은 9예요. 3의 세제곱은 7. 끝자리가 7이라는 소리입니다. 3의 4제곱은 7, 3, 21. 그래서 3, 9, 7, 1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3의 100제곱 같으면 100은 4로 나누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 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의 자리 숫자가 1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1번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2번은 정의역이 0하고 12 사이에서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0에서 12 사이에서 gx는 직선이죠. 그렇죠? 0에서 6까지 어떤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6에서 12까지는 gx를 어떻게 그리냐면 원래 그려놨던 gx를 x축으로 6만큼 이동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fx부터 우리가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f2의 x를 그립시다. f2의 x는 n자리에 2를 집어넣기 때문에 x 빼기 2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구간이 0에서 12까지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좀 이렇게 길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0, 여기를 2, 여기 4, 여기 6, 8, 10, 12 여기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는 2의 배수가 들어갈 때마다 뭔가 구간이 바뀐다는 느낌이 오시죠? 0에서 2 사이 숫자를 쓰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0에서 2 사이의 숫자를 여기다 x다가 집어넣게 되면 가우스 값이 빵이 됩니다. 왜냐하면 1보다 안 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가우스를 씌우면 0이 돼요. 그럼 x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0에서 2 사이는 y는 x가 그려진다. 자, 2를 딱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2x에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2가 돼서 빵이 되죠. 여기에 떨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 x가 만약에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라고 들어가 봅시다. 이거 2 이상에서 4 요 사이. 그럼 2분의 x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x는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뭐예요? 요 값을 갖다가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무조건 1 나오겠죠. 그래서 그 구간에는 x 빼기 2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x 빼기 2의 그래프면 요 그래프를 두 칸 내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두 칸 내리면 되니까 뭐 그래프가 여기가 2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또 구간 4에서 6 사이 x값이 4에서부터 6 미만 이렇게 되면 2분의 x를 구했을 때 요거는 2에서부터 3 미만이니까 가우스 x값이 2가 되죠. 그래서 x 빼기 4의 그래프를 그리면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간에 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12까지는 안 포함하니까 여기까지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쌤이 그린 게 F2의 X 그래프입니다. 자, F2의 X 그래프. 자, 근데 얘 보세요. GX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0,1 지나겠죠? 그럼 0,1이면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직선인데요. 6칸씩 끊어서 그립시다. 왜? 0에서 6 사이에 이 직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 6에서 12 사이에는 이 그림을 그대로 6칸 이동해서 그리면 되니까. 자, 근데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라 했으니까요.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죠. 기울기가 최소가 되면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작아지면 많이 가팔라지는 거잖아. 가장 많이 가팔랐을 때 여기서 2점에서 만나야지 또 여기서도 2점에서 만나서 총 4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면서 뭐 2점에서 만나게 되려면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물론 2점에서 만나지만 기울기가 제가 진하게 그린 이 부분이 더 기울기가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고 몇 점에서 만나냐면 1점, 2점에서 만나요.
요걸 복사 붙여넣기 6칸 이동해버리면 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면 끝나죠. 자, 이 기울기는 요 점은 0,1을 지나고요. 요 점은 2,0을 지나니까 x가 2 증가할 동안 y는 1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게 정답입니다.